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원대라 원장님수랑 처분지시의 김요한입니다. 오늘 저는 중전지 당사동 폐기물 처분시설의 주제 하나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시설의 규제 체계 및 규제 요건, 규제 하나, 그리고 안전관리 규제 방향,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제 체계 및 규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처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분시설은 경주시 양동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 옆에 마주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중전지 방사능 폐기물 8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처분시설로서 현재 지금 1단계 동굴 처분 방식의 처분시설이 포장물을 기준으로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도 사용이 나서 그때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충 처분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고 현재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2021년도에는 분담에서는 운영을 예상하고 있고 총 12.5만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경우 이제 매립형 타입으로서 26만 드럼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2단계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2-2단계라고 해서 총 11.5만 드럼을 더 확장해서 처분하려고 해서 총 25만 드럼을 처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처분시설 규제 체계 개발 및 규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처분시설은 발전소와 다르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 개발 및 규제 절차도 다르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가 분리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처분시설의 경우 건설과 운영 허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이제 폐쇄 관리에 대한 것도 규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분시설의 경우는 운영에 대한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폐쇄 후에 얼마만큼 방사능 폐기물을 인간 생활로 병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처음으로 건설 운영 허가가 신청이 되면 약 3년의 그 심사 기간을 통해서 허가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운영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건설을 시작하게 돼서 건설을 시작하게 되고 건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건설 운영 허가에 따른 그런 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운영 개시가 이제 신고가 되면 그때 처분장은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처분시설은 폐쇄 관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이 안정성 평가는 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 한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폐쇄 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안전성 평가, 세프티 케이스를 개발하고 갱신하는 것에 저희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안전법 63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원칙 운영 허가에 따라서 지금 처분시설이 처분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법 60세 허가 기준에 의해서 건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 능력을 확보해야 되고 위치, 구조, 설계, 성능 및 위원회 규칙에 정한 기술 기준에 만족해야 되고 국민 건강 및 생명상 위해 방지를 위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174조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서는 이제 액체 기체 산소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방사성 유해 방지를 위해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유해 방지 기준 보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원전과 다르게 원전은 일반인에 대해서 1mS로 연간 유설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처분시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0.1mS로 정상 현상으로 해서 0.1mS로 유설량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나 인위적 공사 실패에 관해서 그런 위험들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위험도 기준으로 시계 많이 수는 그걸 좀 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분시설이 폐쇄된 후에 인간이 고의적으로 침입하게 돼서 처분시설을 노후하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 225조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등의 기술 분야 규칙에서는 이제 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아래와 같이 지금 명시하고 있고요. 시설 기준, 성능 기준, 폐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안에서는 8가지 처분시설에 관한 8가지 도시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체 폐기물 관련해서는 총 2가지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인도 규정하고 처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기술 규정 해당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분시설 규제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시설 규제 검사는 원자력 안전법 65의 검사에 의해서 설치, 운영, 저장, 방패물 저장, 처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수행하는 것은 사용자 검사가 운영이 개시되기 전에 사용자 검사를 통해서 관리 시설 등의 검사가 허가 내용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구조, 설비, 성능이 해당 기술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용자 검사를 수행하게 되고 합격이 되면 운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는 항목 중에 첫 번째로 원자력 시행령 제103조 정기검사에 의해서 매년 1회에 한해서 정기검사가 수행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시설의 구조, 설비, 성능이 해당 기술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합격 기준을 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시행령 104조 처분검사에 의해서 방사선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 그 폐기물에 한해서 처분검사가 수행되고 있고요. 이 검사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처분시설 운영자가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 그 폐기물에 한해서 처분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그 폐기물에 한해서 저희가 폐기물 처분 요건이 만족하는지 처분시설의 운영 인수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연 한 5회 정도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장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분시설 규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먼저 발표를 하시면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먼저 발표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시설은 방사선 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민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인구에 격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1단계 공물 처분시설은 2005년도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 건설 운영 허가를 신청하신 2008년도에 건설 운영 허가를 받고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14년까지 건설이 완성 완공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사용자 검사를 수행해서 사용자 검사에 합격을 해서 14년 12월에 운영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운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방사선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15년도부터 처분 검사가 수행돼서 현재 총 17,500여 들어있는 처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지금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향후 개발된 1단계 처분시설이고 이제 1단계 처분시설은 크게 이제 2가지 시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상지원시설하고 지하처분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지원시설은 발생자로부터 인도 인수된 폐기물을 이제 지상지원시설에 보관하게, 관리하게, 저장하게 되고 여기서 혹시나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 지상지원시설의 처리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처분검사와 인수검사 모두 이제 이 지상지원시설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폐기물이 처분시설에 합격한 폐기물에 한해서 지하 처분구로 운반이 되어서 폐기물 크레인을 통해서 지식에서 최종적으로 일반 생활법 등의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3단계 세 가지 단계의 검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발생지 예비검사, 인수검사, 처분검사고요. 발생지 예비검사와 인수검사는 공단에서 수행하는 거고 처분검사는 저희 모델과 같은 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자가 처분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단에게 인수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인수를 신청을 받게 되면 공단은 이제 발생지로 가서 해당 폐기물에 대해서 발생지 예비검사를 수행합니다. 이 예비검사 수행하는 것은 처분시설 사업자가 이미 정했던 인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예비검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운반을 통해서 방사선 폐기물을 인도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운반이 인수검사 지상 지원 시설에 인수된 그 폐기물에 한해서 이제 인수검사가 수행되고요. 또 동일한 그 기준, 인수 기준을 맞춰서 이제 그 검사를 수행하나 좀 더 상세하게 수행하는 기준의 차이점을 할 수 있고요. 이 인수검사에서 합격한 폐기물에 한해서 처분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게 처분 요건에 만족하는지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검사 때 합격한 폐기물에 한해서 처분용기 보시면 이제 처분용기 이게 콘크리트 처분용기고요. 이 안에가 이제 포장물 네, 처분용기 내부인 포장물을 장식하고 운반하게 됩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처분용기가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구분하고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200m 기준으로 16개 들어가는 16팩 처분용기하고 320m가 320m 들어가 9개가 들어가는 9팩 처분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 드럼 그 용량에 따라서 처분용기 장립하게 되고 운반 처분용기 전용 운반 차량을 통해서 이제 처분고 사이로 동물로 운반하게 돼서 폐기물을 사이로 내에 정치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처분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단이 처분 사업자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매번 수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처분하고자 하는 방사능 폐기물 처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년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17,500여 드럼을 처분검사에 합격을 했고요. 아까 앞에서는 17,400여 드럼이 처분시설에 처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처분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처분할 때마다 그 모든 처분 합격된 폐기물을 다 사이로로 운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6회 처분용기하고 9회 처분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수량에 맞지 않으면 그 폐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 그 합격된 폐기물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앞에 보여드린 숫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분검사를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총 3가지 항목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 관리 환경이라고 해서 처분자 관리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인수검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폐기물 관리 환경에서 보고 있고요. 폐기물 포장물에 대해서 처분 대상 폐기물 특성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폐기물 들어 처분 용기가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멍이 뚫린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 폐기물이 드럼 내 폐기물이 혹시나 이제 처분 용기 외에 포장이 잘못되어서 삐져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제 폐기물 포장물을 항목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처분 환경이라고 해서 처분 계획 그리고 처분 환경의 적합성을 확인할 때 처분 용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폐기물을 정치하고 장립하고 운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이 처분 환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분시설 규제에 관련해서 또 정기검사가 있는데요. 정기검사는 지금 1회 수행되고 있고 총 9개 대상 시설에서 2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고체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제 고체 방사능 폐기물 관리 분야하고 인수 검사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기검사, 처분검사고요. 이제 그 폐기물 인수할 때 운반 확인 점검을 저희가 매번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품질 보증 검사라고 3년에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저희가 이제 변경 허가 심사를 통해서 현재 처분시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처분시설 규제 현황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분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중 4회에서 5회 정도 수행하고 있고요. 이건 운영자의 처분검사 신청에 따라서에 맞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처분검사가 수행돼가지고 총 18회가 수행, 19회가 수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총 17,000여 드럼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합격한 드럼은 17,500여 드럼이고요. 현재 지금까지 불합격 드럼의 수는 220한 드럼입니다. 이 불합격 사유로는 이제 인수검사가 유입해서 불합격된 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장물을 이제 기록 관리를 하게 하다 보니까 내용물이 다른 거고요.
브릿지 사건으로 브릿지 이제 불합격이 된 사유도 있었고, 그리고 전알파 분석이라고 해서 모 기관에서 폐기물을 인수했는데 폐기물 특정 농도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에서 처분 농도 제한치 총 14개 핵종에 대해서 각 핵종 폐기물 들어가마다 핵종 농도 제한치가 있는데 처분 농도 제한치를 초과하는 그 폐기물이 발견이 되어서 29드럼이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시작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불합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 불합격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도 폐기물 관리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분 합격된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총 6개의 처분 사일로가 지금 사일로 콘크리트 사일로 처분고가 있고요. 각 사일로 처분고마다 이제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그 수량을 한해서 이제 각 사일로의 처분고에 정치하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총 17,000드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용량이 10만 드럼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처분 농도 제한치뿐만이 아니라 각 사일로별로 총 방사능량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농도 제한치를 만족했다고 해서 모든 폐기물을 다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사일로의 총 방사능량까지도 이제 엔드 조건으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현재 지금 거의 아무리 받아봤자 한 2% 수준이라서 현재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2011년부터 매년 정기검사를 좀 수행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에서 안전관리 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전 관리에 대해서는 처분수로 운영자가 폐기물 발생자에게 처분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모 기관에서 백정농도 오류 자대 신고에 의해서 요즘에 백정농도 규명에 대해서도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발생자부터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분적과서 인력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원활한 대책과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도록 저희가 처분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자가 폐기물 발생자에게 정기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확보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방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기검사를 통해서 폐기물의 처분적과서 확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시설 규제 방향으로서 그 처분 검사 때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특정 재고량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 농도 제한치와 총 방사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고 핵종 농도 규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핵종 재고량 관리에서도 유효성 없애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처분 검사 때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종문서 모의 데이터 및 계산자료 확인도 비교도 저희가 지금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검사 유효성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하고 있던 것은 예비검사, 발생 예비검사와 인수검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발생 예비검사와 인수검사 정규 시에 저희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결과 보고서의 품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WTS 웨이스트 트래킹 시스템에서 폐기물 관리 추적 시스템인데 이 자료를 좀 더 연결하게 검토해서 폐기물 특정 재고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기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프티 케이스 갱신을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며 PSR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통해서 폐기물 관리 시설이 운영 중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지만 폐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항목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재발 환경 부분에 적합한 기술을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국제 방사능 폐기물 안전관리 결정 방향으로서 처분시설 운영자는 국내 방사능 폐기물 총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발생자의 처분 전 관리에 대한 처분시설 운영자의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방대문이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안들을 적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발생자와 사전수기가 활성화되었으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원전이랑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해소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현안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협의를 통해서 현안의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규제 기관에서는 발생된 대상은 첫 번째 값을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정기 검사를 통해서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처분시설 운영자 대상으로는 누수검사 유효성 및 처분시설성 확인을 처분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조별지 방송 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처분자와의 관계부터 적법성 확보에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운영자는 전체 국내 방송 폐기물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분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관리 감독 역할을 충실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분시설의 세이프티 케이스를 갱신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서 운영 중 안전성뿐만 아니라 해도 안전성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처분시설 운영자들은 상호 역할에 대한 물관의 이해를 맡기고 처분 적합성 확보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중소준 처분시설 규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앞에 마이크 이용하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연구회 한경석이라고 합니다.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만약 중차대는 실수가 있어가지고 처분된 폐기물을 회수 또는 재처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라고 할 때 생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다면 그 절차는 지금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차원에서 그런 경우 만약에 하나의 케이스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특별검사를 통해서 지금 수행되고 있고요. 아직 그게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현재 지금 반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나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다시 처분된 폐기물을 다시 빼고 재처분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선 처분시설 운영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으로 여겨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부산시 김희진 중관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처분 시설이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운영이 되었을 때 혹시 처분적 감사라든가 이런 규제 절차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현재 상황대로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 1, 2, 3단계가 분명히 동일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규제 절차는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지금 위와 같이 지금 세 단계로 처분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다 고유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건설할 때는 1단계에 대해서 수행을 했고요. 2단계에 대해서는 1단계 플러스 2단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3단계 수행할 때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를 고려해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복합돼서 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처분적 감사는 어떤 규제 절차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는? 처분적 관리는
또 저희 어쨌든 그 준위별로 나눠지긴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처분 폐기물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처분 사업자가 그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그 처분 시설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처분 시설 사업자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성이 있다 없다 여부를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전력기술 6기 서들어고 합니다. 지금 2단계는 준저준위로 해서 지금 처분 전준입니다. 저준인가요? 네. 저준위이고 3단계는 이제 극저준위로 좀 계획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2단계는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10CFR 파트 61이 2016년인가 이렇게 해서 좀 완전히 바뀌는 걸로 좀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렉 1200이라든지 이게 예전 아주 오래된 버전이잖아요. 그거하고 킨스에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심사 시침 그거하고 해서 향후에 어떤 그런 개정 계획 같은 게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3단계의 어떤 극저준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규제 저준위랑 다르니까 별도의 어떤 규제 지침이라는 게 나올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2단계와 갈 계획인지 이런 거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단계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놓쳤습니다.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였죠. 저희가 지금 올해 말까지 처분시설 관련돼서 그 지침서를 좀 개정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3년 동안 연구 과제를 통해서 복합 처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지금 연구 과제를 통해서 좀 노출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 과제가 지금 올해 마무리돼서 저희가 그 연구 결과로서 이제 복합 처분시설 3단계가 포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노출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시간도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처분시설 규제 현황 전망에 대해서 관심 분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혹시 미진한 같은 생각되시거나 아니면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12시부터 있을 종합 토론 시간에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감사합니다.